안녕하세요. 치슬생입니다. 여러분, 관절에 좋다고 계란을 매일 챙겨 드셨다고요? 아침마다 꼬박꼬박 삶아서? 혹은 프라이로 만들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의 관절은 1년 내내, 10년 내내 아픈 걸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를 내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을 부여잡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관절이 그렇게 아프다 못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 계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계란 때문입니다. 계란은 분명 관절의 최고의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먹었을 때뿐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먹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계란을 3개씩 드신 60대 후반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아니 계란이 관절에 좋다면서요? 왜 저는 효과가 없죠? 라고 하소연하셨죠. 그리고 3개월 후 한 분은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인공 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다른 한 분은 통증이 기적처럼 사라졌다며 등산 스틱을 찍고 동네 공원을 웃으며 산책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계란을 먹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최악의 방법을 매일같이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계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관절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도 하도 궁금해서 직접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기관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 특정 조건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섭취할 경우 관절의 염증 수치가 무려 800%까지 폭증한다는 사실이 나와 있었습니다. 800%입니다. 관절에 불을 지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수년간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경험해보며 깨달은 99%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절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계란 섭취법 4가지를 역순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할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1위는 지금 당장 TV를 켜면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몸에 좋다고 말하는 방법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저지르고 있던 끔찍한 실수를 오늘부로 반드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관절을 녹여내리는 최악의 계란 섭취법. 먼저 4위입니다. 4위는 바로 계란을 아침에 가공육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육이란 우리가 흔히 아침 식사로 먹는 베이컨, 소시지, 햄, 스팸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텔 조식처럼 혹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굽고 그 기름에 계란 프라이를 해서 드시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면 이건 아침 식사가 아니라 관절에 톡국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원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68세 박사장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식당 일이 고되다 보니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면서 10년간 매일 아침 베이컨 3줄과 소시지 2개, 그리고 계란 프라이 2개를 드시는 게 낙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든든한 아침이죠. 그런데 3년 전부터 무릎이 녹아내리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 결국 가게 문까지 닫고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말기 관절염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남들보다 잘 챙겨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기에 계란까지 먹었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립니까? 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문제는 조합에 있었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이라는 발색제이자 보존제, 그리고 계란의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이 고온의 기름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독소 중 하나인 최종당화산물이라는 염증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이 최종당화산물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이냐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특히 약한 부위인 관절 연골에 들러붙어 연골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 말 그대로 녹여버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2015년에 이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
즉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1급 발암물질에 고온의 기름이 더해지고 여기에 계란까지 합세하면 이건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최악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박 사장님은 10년간 매일 아침 자신의 관절을 파괴하는 염증 폭탄을 스스로 주입하고 계셨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 사장님께 당장 베이컨과 소시지를 끊으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부추를 대신 볶아 드시라고 권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침에 계란을 드실 때 베이컨, 햄, 소시지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계란만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혹은 계란과 함께 드실 거라면 염증을 잡는 부추나 뼈를 채우는 우유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관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관절을 망치는 최악의 계란 섭취법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계란을 식사 직후 또는 술 마신 다음 날에 먹는 것입니다.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교한 시계와 같아서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시간은 계란의 모든 장점을 독소로 바꿔버리는 최악의 시간대입니다. 이건 제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다가 정말 안타깝게 봤던 사례인데요. 안산에 사시는 67세 정땡영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어떤 건강 정보를 보시고 관절에 좋다는 건 다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병원을 찾아가셨죠. 선생님,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먹으라고 해서 정확히 8시에 계란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더 아픈 거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자세히 여쭤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는 언제 하셨어요? 7시에 밥 먹었지. 밥 든든하게 먹고 1시간 딱 있다가 전문가 말대로 8시에 계란 먹었어.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식후 2시간 이내에 계란 같은 고단백 식품이 또 들어오면 우리 위장은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먼저 들어온 밥을 소화시키기도 바쁜데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란이 또 들어오니 위장 안에 있던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네, 배 속에서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독소와 염증 물질이 장 누수를 일으키고 혈관을 타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 바로 무릎과 어깨, 손목 관절로 직행하는 겁니다. 정땡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8시마다 관절의 약이 아니라 독소를 주입하고 계셨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장 할머니 7시에 밥 드셨으면 계란은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밥 대신 아침 8시에 공복에 계란과 우유 한 잔 드세요. 라고 솔루션을 바꿨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통증이 확 줄어들었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최악의 시간은 술 마신 다음 날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1세 김땡수 할아버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반주로 드시고 다음날 아침 해장이 좋다더라 하시면서 계란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무릎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효과가 없습니까? 당연합니다. 술을 드신 다음날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장기가 어딜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밤새도록 알코올이라는 독소를 분해하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마자 해장한답시고 고단백, 고지방 식품인 계란이 들어오면 간은 말 그대로 파업을 선언합니다. 알코올 분해도 버거운데 단백질과 지방 대사까지 하라고 하니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결국 간은 계란의 좋은 성분들, 특히 관절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나 콜린 같은 성분들을 대사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흡수는커녕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지방이 간에 끼어 지방간을 유발하고 알코올 독소와 뒤엉켜 몸의 염증 수치만 높이게 됩니다. 술 드신 다음날 계란은 해장이 아니라 우리의 간과 관절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자살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계란은 반드시 공복에 그리고 술 마시지 않은 건강한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관절을 녹이는 최악의 계란 섭취법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계란을 완숙으로 특히 바싹 익힌 프라이로 먹는 것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아니 반숙은 비위생적이고 배탈 날까봐 일부러 완숙으로 먹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일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에 관한 한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대전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는 59세 김땡호 사장님 이야기도 유명하죠. 이분은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습니다.
15년간 매일 아침 완숙 계란 3개를 꾸준히 드셨죠.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깨와 팔꿈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현장에서 망치질은커녕 서류에 사인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매일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완숙 계란도 15년이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몸은 망가지는 겁니까? 라며 답답해 하셨죠. 제가 예전에 관련 자료에서 봤는데 계란을 70도 이상에서 12분 넘게 끓이면 관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된다고 합니다. 완숙 계란을 만들 때 온도는 85도, 프라이는 12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에서 그치면 다행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경화됩니다. 즉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계란이 85도 이상 완숙이 되면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변성되어 우리 몸의 소화 요소가 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단백질이 아니라 소화 불가능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런 걸 매일 먹으면 소화 불량, 복부 팽만, 그리고 앞서 3위에서 말한 부패, 독소만 유발할 뿐입니다. 둘째, 관절의 가장 중요한 생명 성분이 90% 이상 파괴됩니다. 바로 노른자 속의 비타민 D와 콜린입니다. 이 성분들은 열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완숙이 되는 순간 이 성분들은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15년간 매일 완숙 계란 3개를 드신 김땡호 사장님은 15년간 자신의 관절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소화불량 단백질 쓰레기를 꾸역꾸역 드셔오신 겁니다. 그분도 결국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딱 한 가지만 바꿨다고 합니다. 사장님, 속는 셈 치고 딱 6주만 물이 끓고 6분만 삶은 반숙으로 바꿔 드셔보십시오. 결과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6주 만에 어깨 통증이 80%가 줄었고 팔꿈치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네요. 여러분, 계란은 예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세균이 죽고 영양소는 살아있는 완벽한 온도와 시간, 그것이 바로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반숙입니다. 완숙은 관절에 관한 한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관절을 녹여내리는 최악의 계란 섭취법. 대망의 1위는 바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절 건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실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TV를 켜면 수많은 의사들과 건강 전문가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노른자는 피하고 흰자만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관절 건강을 1순위로 놓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주에서 30년간 택시기사를 하신 64세 강땡수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흰자만 드셨습니다. 노른자는 몸의 독이라며 다 버리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칼슘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오랜 운전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목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강민수 씨는 결국 은퇴까지 고민하며 의사를 찾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 말대로 노른자도 안 먹고 칼슘제도 먹는데 왜 뼈가 이렇게 아픈 겁니까? 여러분, 노른자를 빼고 먹는 건 보물 상자는 버리고 상자만 가져가는 것과 같다 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관절 건강에 있어서 노른자는 보물 그 자체입니다. 흰자가 10%라면 노른자가 90%입니다. 왜일까요? 관절은 뼈입니다. 뼈는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칼슘을 100만큼 먹으면 우리 뼈에는 10%인 10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 90%의 칼슘을 붙잡아서 뼛속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른자 속에만 유일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D입니다. 강땡수 씨가 10년간 흰자만 먹은 것은 매일 칼슘제는 열심히 먹으면서 정작 그 칼슘을 뼈로 데려다줄 택시는 10년간 단 한 대도 부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칼슘이 뼈로 갈 리가 있나요? 뼈는 계속 비어가고 통증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콜레스테롤은 어떡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알려진 것만큼 큰 관계가 없음이 이미 수년 전에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노른자 속의 레시틴 성분이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하루 2개 정도의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관절에 치명적으로 부족한 비타민 D를 공급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노른자를 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관절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관절을 30년간 괴롭혀온 통증의 원인이 어쩌면 이 4가지 실수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위 콜레스테롤 무섭다고 노른자 버리기, 2위 영양소 다 파괴하는 완숙으로 조리하기, 3위 식후나 음주 후에 먹기, 4위 가공육과 함께 먹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해서 관절을 살리는 완벽한 계란 섭취법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정말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비결이더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위장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공복에 드십시오. 이때가 관절 회복 성분의 흡수율이 200%까지 올라가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듯 계란의 염증 제거 효과를 2배로 늘려주는 부추 한 줌과 함께 드시거나 칼슘의 흡수율을 3배로 높여주는 우유 또는 칼슘 음료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세 번째 조리입니다. 절대 완숙은 안 됩니다.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고 정확히 6분만 끓이세요. 혹은 프라이를 하더라도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으로 드십시오. 영양소가 살아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섭취입니다. 노른자는 생명입니다. 관절을 살리는 비타민 D는 노른자에만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마시고 통째로 다 드십시오. 다섯 번째 수량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딱 2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최악의 실수와 5가지 황금 법칙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서 내가 고생을 했네요. 여러분, 계란을 먹고도 30년간 아팠던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후회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30년 관절통을 잡기 위해 지불할 비용은 비싼 약값이나 병원비가 아닙니다. 병원 가는 시간 대신 집에서 딱 5분, 하루 계란값 1,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남은 30년의 관절을 계속 녹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알게 된 올바른 방법으로 단 일주일 만에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시겠습니까? 아침에 아이고 소리 대신 상쾌하다 외치며 일어나는 모습, 손자 손녀들 손을 잡고 공원에서 함께 뛰어노는 우리의 모습, 그 꿈이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증 없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정보를 나누는 유일한 바람입니다. 이 글이 단 한 분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